혹시 지금 박사과정 종업시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말 힘든 시간이죠? 여러분의 연구 수준을 확 끌어올리고 또 시험관의 그 어떤 날카로운 질문에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도록 제가 핵심만 쏙쏙 뽑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흔하게 사용하지만 또 그래서 더 쉽게 함정에 빠지는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중차분법이라는 아주 익숙한 도구에 숨겨진 말 그대로 착시 현상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플라시보 법률이라는 아주 기발한 실험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보고 현실적인 해결책까지 찾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주제를 바꿔서 헤도닉 모형의 고질적인 문제죠. 바로 생략 변수 편의 문제와 이걸 극복할 최신 방법들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하나로 꿰뚫는 현대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이중차분법, 우리가 보통 DDD라고 줄여서 부르죠. 어떤 정책의 인과적인 효과를 추정할 때 정말 널리 쓰이는 방법인데요. 워낙 직관적이고 간단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차분법의 기본 아이디어는 정말 단순해요. 여기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정책의 영향을 받은 집단이랑 그렇지 않은 집단, 이 두 집단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중으로 차이를 본다는 건데요. 정책 집단의 변화에서 통제 집단의 변화를 한 번 더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시간에 따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싹 제거하고 정말 순수한 정책 효과만 딱 골라낼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깔끔하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분석하는 데이터가 과거의 값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시계열적 자기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오늘의 값이 어제의 값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방금 봤던 그 단순한 계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든 정말 기념비적인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2004년에 버트란드, 듀플로, 그리고 멀레이너선이 발표한 논문인데요. 이 연구는 당시 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우리가 기존의 이중차분법 추정치를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분들의 실험 설계는 정말 기발하면서도 강력해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요, 있지도 않은 가짜 법률, 그러니까 플라시보 법률을 무작위로 만들어서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준적인 이중차분법으로 이 가짜 법률이 여성 임금에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만약 분석 방법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아무 효과도 없는 가짜 법률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확률은 기껏해야 5% 수준이어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려 45%의 경우에서 이 가짜 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나타났다는 겁니다. 5%여야 할 확률이 자그마치 45%까지 치솟은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굳게 믿었던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사실은 그냥 데이터가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자들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바로 표준 오차가 실제보다 너무 작게, 아주 심각하게 작게 추정된다는 거예요. 표준 오차가 작아지면 통계량이 커지고 그럼 우리는 있지도 않은 효과를 마치 진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연구자들이 자기 결과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을 갖게 만드는 일종의 통계적 착시 현상인 셈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하나만으로는 잘 안 생기고요. 세 가지 요인이 합쳐져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퍼펙트 스톰 때문에 발생합니다. 첫째, 대부분 연구들이 긴 시계열 데이터를 쓰고요. 둘째, 임금이나 고용 같은 변수들은 원래부터 어제의 값이 오늘의 값에 영향을 많이 주죠. 마지막으로 셋째, 정책이라는 변수 자체도 한번 시행되면 그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표준오차의 왜곡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연구와 시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아주 실용적인 해결책들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BDM 연구진이 여러 대안들을 직접 테스트해 봤는데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맨 위에 AR력 같은 간단한 모수적 방법은 성능이 나쁨으로 나왔어요.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아래 블록 부트스트랩이나 이미 공분산 행렬 방법은 집단 수가 아주 많을 때, 예를 들어 50개 주 전체를 분석할 때처럼요. 그럴 때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저기 강조 표시된 맨 아래 방법입니다. 시험을 위해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요. 그냥 시계열 데이터를 정책 이전과 정책 이후 딱 두 기간으로 압축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이 방법의 진짜 좋은 점은 집단의 수가 적을 때도 아주 잘 작동한다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고 적용 범위가 넓은 해결책이죠. 복잡한 시계열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서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중차분법 문제와는 좀 다르지만 연구에서 똑같이 중요한 또 다른 방법론이죠. 바로 헤도닉 모형에서 발생하는 생략 변수 편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주 익숙한 이야기일 거예요. 생략 변수 편의는 사실 굉장히 직관적인 문제예요. 여기 예시를 한번 볼까요? 공원이 가까워서 집값이 비싸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이유는 그 동네에 있는 우리가 미처 분석에 넣지 못한 아주 좋은 학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모형에 정말 중요한 변수를 빠뜨리면 엉뚱한 변수가 그 효과를 다 뒤집어 쓰면서 결과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핵심 논문이죠. 쿠미노프, 파미터, 포프의 연구는 헤도닉 분석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이 관찰되지 않는 지역 특성들이라고 딱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려는 공기질이라든지 공원 같은 편의시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좋은 혹은 나쁜 지역 특성들과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 KMPP 연구는 생략 변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과거의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아주 현대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과연 이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생략 변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단순한 모형을 쓰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게 거의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KPP 연구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이제는 오히려 좀 더 유연한 모형을 쓰면서 생략 변수를 아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현대적인 도구들을 결합하는 게 편의를 줄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차트가 KPMP 연구의 핵심 결과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가장 높은 막대, 이게 아무런 통제를 안 한 기본 모형이에요. 생략 변수 편의가 이렇게나 큽니다. 그런데 가운데 막대처럼 공간 고정 효과라는 걸 추가했더니 편의가 확 줄어들죠. 더 나아가서 오른쪽 막대처럼 준실험 설계까지 적용하니까 편의가 거의 바닥 수준으로 극적으로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현대적 도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간 고정 효과라는 건데요. 특정 동네나 학군에만 존재하는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고유한 특성들의 영향을 더미 변수로 싹 묶어서 통제해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중차분법 같은 준실험 설계를 활용해서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생략 변수들의 영향을 제거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문제와 그에 대한 해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교훈, 그러니까 모든 실증 연구를 꿰뚫는 하나의 강력한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그건 바로 강건성의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연구 설계는요, 데이터 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잠재적인 문제들, 그게 시계열 자기상관이든 생략 변수든 그 어떤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아주 튼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가정하에서만 겨우 작동하는 그런 섬세한 모형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결과를 내놓는 그런 강건한 설계, 이게 핵심입니다. 비딤 논문의 이 마지막 문장은 연구자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단순히 결과만 뿅 하고 내는데 그치지 말고 그 결과가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데이터가 보내는 숨겨진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자, 종합시험을 위해 이 네 가지만은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이중차분법 쓸 때는 시계알 자기상관을 항상 경계하세요. 둘째,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해법은 데이터를 사전, 사후 딱 두 시점으로 추격하는 겁니다. 셋째, 해도륵 모형에서는 생략 변수 문제가 정말 큰 위협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넷째, 이에 대한 최고의 방어책은 공간 고정 효과와 준실험 설계를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할 연구 설계는 과연 충분히 강건한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연구는 정말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겁니다.